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이환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지정맥류의 명의이신 삼하지 외과의 대표 원장님 박인수 원장님을 모시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원장 박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 자가진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게 네. 10개 정도 항목을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오, 10가지나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부터 네. 뽑아볼까요? 네. 기대가 되는데 네.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한번 뽑아봤어요. 오! 짠! 첫 번째는 출산을 3번 이상 했다. 오, 이게 하지정맥류에 영향이 있나요? 네, 일단은 네. 하지정맥류는 이제 여성분한테 더 많죠.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신과 출산이에요. 우리가 임신과 네. 출산하면 해부학적으로 또 호르몬적으로 생략적으로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고 한 번 출산을 하신 분들보다는 2번, 3번 출산을 하게 될수록 하지정맥류가 걸릴, 하지정맥류가 생길 확률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래 진료를 볼 때 보면 자녀분이 3분 이상, 그러니까 출산을 3번 이상 하신 분들은 월등히 정맥류가 이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청을 하시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네. 이제 출산력이 3번, 4번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출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네네. 셋째를 낳고 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두 번째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 무릎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위가 위쪽 허벅지 부위보다 더 증상이 심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정맥류는 이제 다리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아픈 건데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허벅지 쪽에 불편감이 있는 것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무릎 기준 아래쪽 종아리 부위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이제 하지정맥류에 조금 더 연관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네, 정맥류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증상인데 뭐 통증도 있고 뭐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저리는 경우도 있고 뭐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뭐 붓거나 뭐 뺑뺑하거나 팽만감, 뭐 터질 듯 아프다,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증상들이 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무릎 기준으로 종아리에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정맥류에 연관이 있고요. 네. 예,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뭐 허벅지나 엉치, 골반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정맥류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네. 정맥류보다는 허리, 네, 척추 쪽에 있는 뭐 신경학적 증상일 가능성도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종아리 쪽에 더 불편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맥류에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종아리가 더 땡기거나 무거운 느낌을 더 자주 느끼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종아리에 약간의 불편감이 생기면은 병원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세 번째는 과연 저도 궁금해요. 작은 실핏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있다. 네. 약간 퍼렇게 이렇게 퍼져 네. 있는 걸 그쵸. 말하는 건가요? 예, 그 모세혈관 확장증, 뭐 거미양 정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실핏줄들. 네. 사실 다리 자세히 보면 실핏줄 없는 분들은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게 뭐 조금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그게 정말 광범위하게 있으면 그냥 조그맣게 뭐 점처럼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큼 큰 면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으면 실제로 속에 있는 정맥, 겉에 보이는 건 실핏줄 말고도 속에 있는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는 복제정맥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증가를 해요. 네. 그래서 실핏줄이 뭐 조금 있는 건 상관없지만 많다면 한 번쯤 정맥류를 의심을 또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거에 바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어서 그럼 저희 네 번째로 넘어가서 네. 또 자가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괜찮으나 저녁이 되면서 점차 다리가 불편하고 증상이 심해진다. 이건 좀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 특히 이완 씨 뭐 구두도 많이 신고 그쵸. 그렇죠. 많이 서서 일을 하시죠? 촬영하실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네. 누구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고 조금씩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이제 더 심하게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내과적인 질환, 우리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분들은 네. 관절의 어떤 경직이나 강직 같은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더 아픈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맥류는 반대로 잘 쉬고 아침에 일어나면 붓기도 빠져 있고 네. 뭐 특별히 아픈 게 없고 괜찮은데 서서 생활을 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자꾸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는 시간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저녁으로 갈수록 더 다리가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침에 다리가 더 붓는다, 아침부터 다리가 붓는다, 네. 아침부터 다리가 아프다, 아침에 다리가 제일 아프다. 그러면 조금 정맥류 좀 전형적인 증상은 아닐 수가 있고, 예, 정맥류는 뭐 붓거나 아프거나 저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아침에는 그나마 덜하고 저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일변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4번째까지 파헤쳐 봤고요. 이어서 5번째, 외관상 이미 튀어나온 혈관이 있다. 하지정맥류는 이완 씨도 알겠지만 당연히 네. 울퉁불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이 있어도 이게 하지정맥류일까라고 생각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힘줄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미 혈관이 튀어나왔으면 뭐 하지정맥류 가능성이 당연히 많겠죠. 정맥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 나이가 들면서 돌출이 되는 거니까 과거에 안 보이던 혈관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이나 벌써 이렇게 파헤쳐 봤는데 6번째 이어서 공개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다가 새벽녘에 기지개를 켜거나 다리에 힘을 주다가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자주 있다. 이거는 저도 몇 번 그래요?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사실 뭐 정맥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이나 뭐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회에서 하는 얘기들 보면 여러 가지 증상인데 공통적으로 사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쥐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운동하다가 뭐 너무 힘 많이 줘서 낮에 쥐나고 운동하다 쥐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쉴 때 자다가 새벽에 대표적인 게 새벽에 이제 다리 뭐 쭉 뻗다가 기지개 펴거나 자세 바꾸려고 돌아 눕다가 이럴 때 발가락 종아리에 쥐나는 분들 맞아요.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물론 뭐 1년에 한두 번 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외관상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없어도 정맥류를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계단 내려가는 꿈꾸다가 그런 적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계단 내려가는 꿈은 저는 안 꿔본 것 같아요.